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창호 본틀 및 문자 그리고 손게임 방지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본틀 시공 전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요. 그리고 본틀 시공, 세 번째로 문짝 및 하드웨어, 네 번째로 손게임 방지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본틀 시공 전 사전 준비 사항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가트를 시공하고 나서 요 칼블럭 시공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가트를 시공하고 미장 사춤을 하고 그 다음에 칼블럭을 시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튼튼하게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가틀에 사춤에 미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칼블럭을 시공한 사진입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칼블럭 시공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칼블럭은 좌측과 우측에 두 개씩 있고요. 상부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틀 홈이 있는 부분에 칼블럭을 박으면 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부대 시설이에요. 요거는 어린이집이나 뭐 경로당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요게 포켓도어를 시공한 건데 가트를 시공하고 나서 사춤을 위아래로 한 겁니다. 이렇게 벽돌 시공하고 사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로폼으로 작업을 하죠. 그래서 콘크리트가 한 10mm에서 15mm 이 정도 배가 부릅니다. 그래서 가틀 시공할 때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골조 사이즈로 가틀을 발주를 했는데 이 골조가 수직간에나 배가 불러서 가틀 부분에 이렇게 덧방을 칠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에서 이 부분 한 10mm 정도 덧방을 쳤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이 골조면이 200mm예요. 200mm의 가틀을 발주하게 되면 보통 양쪽에 2mm, 2mm씩 해서 204mm를 발주를 냅니다. 그러나 골조가 배불렀기 때문에 15mm 정도 키워서 가틀을 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트를 발주할 때 실측을 해서 발주를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두 번째로 문선 시공입니다. 근데 문선을 시공할 때는 이 가틀 부분에 칼블럭을 시공한 다음에 이렇게 문선을 양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앞에 문선을 설치하고 스토퍼 있고요. 그리고 뒤편에 캡을 씌워서 이렇게 본트 시공을 완료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문선이 있어요. 그리고 상부 문선, 그리고 우측에도 문선이 있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안방문이나 침실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선으로 마감이 돼요. 그러나 우측에 보시는 사진처럼 람마를 할 때가 있어요. 이 람마는 문 높이가 낮은 부분은 이렇게 람마로 마감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방 발코니나 욕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람마가 들어갑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주방 발코니 쪽에 터닝도어예요. 플라스틱 창에 이렇게 목창호랑 비슷한 시트지를 감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터닝도어 앞에 이 목창호 람마와 이 문선이랑 스토퍼를 앞에 댔죠. 근데 이 부분에 이제 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틈이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나중에 유사색 코킹으로 마감을 짓습니다. 지금 우측 보시는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문선에 람마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틈이 보입니다. 이 틈은 보통 유사색 코킹으로 마감을 짓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부분은 목창호 뒤편, 이제 캡 부분이죠. 캡과 캡이 만나는 부분, 이 틈은 이제 유사색 코킹으로 마감을 짓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몰딩이 지나가고 몰딩이 보통 이 목창호 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몰딩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목창호를 시공하는 게 마감이 가장 깔끔합니다. 아니면 시공상 목창호가 먼저 가게 되면 상부에 10mm를 띄죠. 그리고 나서 몰딩을 안으로 끼워 넣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사색 코킹으로 마감을 짓고 여기도 마찬가지 캡과 캡이 만나는 부분에 이제 코킹을 쏴서 마감을 짓습니다. 세 번째로 문짝 및 하드웨어 시공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목창호 하드웨어를 설치할 때 필요한 장비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장비를 사용할 때 필요한 자대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문짝에 이제 홈파기를 하려고 이 자대를 놓고 이 장비로 이 부분에 홈파기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장비를 사용해서 홈파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홈파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이 실린더를 끼울 수 있는 구멍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실린더를 아까 그 홈파기 한 부분에 이렇게 끼워 넣게 되죠.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열쇠가 없는 타입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실린더인데 이게 모티스라고 해요. 락셋인데 이거는 보통 안방에 설치를 합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거는 스토퍼예요.
이렇게 보면 이 스토퍼 설치하는 이유가 실린더가 벽에 닿으면 이 벽지가 찍히거나 손상이 가겠죠. 그래서 이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스토퍼 하드웨어를 설치하게 됩니다. 스토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린더 위에다 설치를 하죠. 이 끝에. 근데 이렇게 기둥이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앞으로 당겨서 스토퍼를 달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는 거는 경첩인데 이렇게 홈파기를 하고 경첩을 달게 될 때 피스를 사용해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실린더를 설치한 사진이에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실린더 설치하고 이렇게 경첩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문선을 다 설치하고 문짝까지 시공한 다음에 이렇게 코너 부분에 보양지를 설치한 겁니다. 이 부분은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문선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요. 찍거나 뭐 스크래치가 나거나. 그래서 이런 거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문선 부분에 코너 보양을 한 겁니다. 네 번째로 손끼임 방지제입니다. 손끼임 방지제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서부터 시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무조건 손끼임 방지제를 시공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손끼임 방지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접이식이었는데 이 접이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출이 되면서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버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케이싱이 있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정을 해서 실제 시공한 사례입니다. 케이싱이 양쪽에 보이고 이 안에 손끼임 방지제가 들어가 있어서 이 문 부분이 이렇게 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제 색깔만 다른 거예요. 이렇게 케이싱이 양쪽에 있고 이 안에 손끼임 방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접이식보다는 깔끔해요. 근데 단지 단점이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손끼임 방지제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입주자 입장에서는.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도어 자체에 손끼임 방지제가 있는 타입이에요. 이거는 앞에 봤던 것처럼 경첩 타입이 아니라 요거는 힌지 타입이에요. 힌지가 위아래로 있고 이 부분이 보시면 이 확대 사진이에요. 그러면 요 안쪽에 케이싱이 있고 이쪽에 뒤에 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밀실하게 시공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밀실하게 돼 있어서 손끼임 방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앞쪽을 보시면 이렇게 케이싱을 안쪽으로 이 목창호 뒤편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힌지를 위아래로 달고 나서 나중에 이 케이싱을 뒤에다 낍니다. 그리고 뒤에 가드를 설치해서 손끼임 방지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열리는 거랑 이제 소리 그리고 이 손끼임 방지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협력업체에서 보통 특허를 내거나 아니면 자신들만의 아이디어로 만드는 타입으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요즘은 다 이런 타입으로 목창으로 시공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사전 준비 사항인데 가트를 시공하고 미장 사춤을 하고 미장까지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칼블럭을 시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본틀 시공 전에 가트를 두께 조정한 후 본틀을 발주해야 됩니다. 요거는 부대 시설, 그러니까 골조를 유로폼으로 시공했을 경우 보통 많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트를 발주하기 전에 한 10mm 정도 키워서 발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문선을 시공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도배 시공하기 전에, 그러니까 몰딩이랑 걸레바지 도배하기 전에 문선을 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몰딩이 지나가고 문선을 시공해도 되고요. 문선이 먼저 가게 되면 상부에 10mm 틈을 만들고 몰딩이 지나갈 자리를 만들고 시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목창호 시공 시점 같은 경우에는 마루 시공을 하고 문짝을 시공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마루를 깔고 문짝을 시공했을 때 문짝이 안 열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만약에 문짝이 먼저 가고 마루가 후시공을 하게 되면 문짝이 바닥에 긁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마루를 먼저 시공하고 문짝을 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자 체크 사항인데 이거는 몰딩이랑 람마 그리고 몰딩과 캐 그리고 문선과 람마 사이에 틈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코킹으로 마감 짓습니다. 유사색 코킹으로. 그래서 작업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